그 인테리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 번 정도 방문을 했어요. 실제로 얼마에 매도를 하신 거예요? 1억 8,300만 원에 네.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맞죠? 맞습니다. 네. 대박입니다. 와, 그래서 회사 하려고 지금 네. 끄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죠? 화장실에. 화장실만 한 15만 원 정도 들었어요. 야, 이거는 그러면 지금 300만 원으로 이 페인트칠 전부 다 했고, 그 다음에 도배장판 했고, 그리고 싱크대 교체고, 그리고 전등 다 교체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1억대, 2억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반셀프나 셀프 인테리어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간 거 어려운 거 아니냐 하시는데 실제 사례로 이렇게 오늘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길잡이 부비게이터. 그리고 은진입니다. 오늘은 한 달 만에 2천만 원 번 우리 수강생분 사례가 있어서 직접 현장에 나와봤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2천만 원 수익이 났는데 투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경매는 아무것도 몰랐고 부동산 투자도 해본 적 없고 그냥 진짜 월세나 전세방만 구해보신 분이에요. 정말 평범한 30대 직장 다니신 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던 분이 어떻게 약 3달 만에 낙찰을 받고 한 달 만에 이 집을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남기면서 팔았는지 그 스토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낙찰받고 매도해서 지금 잔금 기간이 한 달 조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집이 비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현장을 보면서 또 어디를 또 손이 댔고 어떻게 잘 팔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진짜 수강생분이 네. 처음이 맞는지 의심도 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냥 진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계셨죠. 왜냐면 부동산 자체를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특히 거기다가 경매라는 거는 더 어려워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완전 몰랐던 분인데 지금은 어떻게 한 건 낙찰받고 매도까지 한 거 보니까 되게 뿌듯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또 이론보다는 실전이 더 중요한 투자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집이 너무 깨끗해서 놀래가지고 집부터 봤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월 달에 이제 부비게이터님 강의 들은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재훈님. 축하드립니다. 네. 재훈님 여기가 되게 생각보다 방도 여러 개고 네. 넓어 보이거든요. 이 네.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24평이고요. 네. 방은 이제 3개 있습니다. 그냥 어쩐지 좀 뭔가 되게 공간이 넓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인테리어까지 밝게 내놔가지고 집이 확실히 넓어 보이네요. 그럼 재훈님 지금 낙찰가가 얼마고 그 다음에 얼마에 매도했고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8월 말 정도에 1억 6,150만 원에 이제 낙찰을 받았고요. 최근 10월 27일에 이제 매매 계약을 해서 1억 8,300만 원에 이제 매매 계약을 했고요. 잔금은 10월 초에 했습니다. 10월 초에 해서 계약서 쓴 게 약 3주, 4주, 한 달도 안 걸렸네요. 네, 안 맞습니다. 걸렸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팔 수 있었는지가 제가 봤을 때는 인테리어 효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지금 드는데 네, 그래서 인테리어도 지금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뭐 어느 정도 시간 걸렸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은 이제 3일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인테리어 한 부분은 이제 도어, 싱크대랑 신발장 도어 교체만 했고 대부분 이제 필름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필름 이런 거 잘 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싱크대 공장에다가 이제 치수 재서 보내준 다음에 거기서 받은 물건을 그대로 이제 피스 작업을 해서 이제 도어 교체만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본 조명 다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몰딩이랑 이제 이런 문짝 문틀은 페인트 칠 셀프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도배랑 장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도배팀, 장판팀에 맡겨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총 공사 비용은 대략 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야, 300만 원. 지금 자료 화면이 지금 나갈 건데 집이 거의 환골탈태한 수준이더라고요. 이 네. 전의 상태를 보니까. 그러면 지금 300만 원으로 이 페인트칠 전부 다 했고, 네. 그 다음에 도배장판 했고, 네. 그리고 싱크대 교체고, 그리고 전등 다 교체한 네, 거고요. 전등 교체했고. 그렇게 해서 300만 원. 네.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 인테리어 해서 어떻게 손댔는지 그리고 방 소개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타일 같은 경우에는 근처 타일 가게에서 좀 저렴한 타일을 좀 공수해 왔어요. 그래서 한 박스에 10,000원씩 해가지고 안 팔리는 타일을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셀프로 좀 했고요. 안 팔리는 타일은 그냥 물어볼 수 있는 건가요? 재고 혹시 남은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럼 이거 그냥 버리는 건데 10,000원에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2박스 사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제 네, 여기
신발장 도어는 이제 도어만 교체를 했어요. 아, 요거 네, 도어만 교체를 해서 요거는 뭐 비용이나 시간 소요가 어느 정도 됐어요? 신발장하고 이제 싱크대하고 같이 합쳐서 대략 이제 50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이 도어랑 싱크대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같이? 아, 같이 한 거군요. 요렇게 도어랑 같이 해서 50만 원 정도. 야, 뭐 거의 새 걸로 바뀌었는데 그때 사실 여기 이런 도어들도 굉장히 원래 그냥 맡기려면 비용도 엄청 큰데 아, 이거 완전 그냥 새 겁니다. 새 거 그냥 아예. 근데 필름을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 필름은 일단 제가 셀프로 하기에 잘 붙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많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도어만 교체할 수 있는 게 편한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혹시나 이게 50만 원 지금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나는 필름을 붙일 수 있다 하시면은 또 한 20만 원으로 또 줄 수 있거든요.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짝, 문틀 페인트 칠 했고요. 여기 위 보시면 몰딩도 다 페인트 칠을 했거든요. 네. 화장실에는 이제 혹시 장만 교체를 했어요. 그거는 비용이 어떻게 들었어요? 요거는 한 12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요거 밑에 이거 타일 이런 거는 원래 그대로인 거예요? 아니, 되게 그 화장실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진짜 촌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이거 바꾸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죠? 화장실에서? 화장실만 한 15만 원 정도 들었어요. 야, 이거는 그러니까 소장님이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수리가 되는 매물로 생각하고 매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맞죠? 그 네. 정도예요. 네. 근데 효과를 너무 잘 내신 게 이게 지금 크라운 몰딩 얘도 완전 옛날 건데 색깔만 이렇게 밑에까지 다 통일하게 발라만 놔도 완전 새 집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마루가 얘도 장판인데 장판이에요. 네. 장판 색이 예뻐서 이게 더 마루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일부러 좀 밝은 톤으로 해달라고 한 게 좀 밝아야지 좀 더 넓어 보이고 깔끔해 보여서 밝은 톤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역시 근데 또 센스가 있으시네요. 또 바꾸신 게 여러 개 있다고. 이제 전체적으로 밝아 보여야 되는 이제 조명. 네. 조명을 이제 좀 전기 가게 근처에서 사서 이제 직접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콘센트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지저분했어요. 누런색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거 사실 바꾸는데 이거 떼가지고 뭐 하고 얼마 안 걸리잖아요, 이거는. 아, 맞죠? 네, 금방 스파이 하거든요. 시켜가지고 이거. 네, 그냥 빼서 그냥 원래 있던 선 그대로만 교체하면 돼서 되게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간단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네, 감지기들도 같이 네, 감지기도 다 교체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것도 다 누렇게 색깔이 좀 떠가지고 네네. 그래서 제가 항상 1억대, 2억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반셀프나 셀프 인테리어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간 거 어려운 거 아니냐 하시는데 실제 사례로 이렇게 오늘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훈님께서 어쨌든 한 달 만에 매도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매도를 할 수 있었는지 그 비법을 저희가 카페를 가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장에 이제 가서 실제 인테리어도 어떻게 하고 대략적으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좀 더 디테일한 숨은 이야기들이 궁금해서 오늘 카페를 또 잠깐 모셔봤습니다. 경매를 어떻게 낙찰 받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알기로 부동산 아무것도 모른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경매를 시작하게 됐는지. 경매를 처음 제가 접하게 된 이유는 이제 부수입을 좀 원했거든요. 또 제가 신혼부부이기도 하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많은 돈이 이제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부수입을 많이 좀 벌기를 원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고 코인은 너무 위험성이 많아서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일에 업무에 집중도 안 되고 계속 이제 핸드폰만 붙잡게 되니까 뭐 걱정도 많아지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경매로 부수입을 얻는 방법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비게이터님 강의를 듣고 아 요거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강의를 듣고 이제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경매라는 얘기 들으면은 부동산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더 뭔가 어려워 보일 것 같은데 그 벽을 어떻게 깨게 됐어요? 일단은 굉장히 이제 경매라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위험하고 무섭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아 생각보다 초보자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비게이터님의 영상을 좀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고 이제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아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자 이거는 내가 좀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되었거든요. 근데 혹시 아까 신혼부부라고 또 하셨고 네. 뭔가 이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솔직히 와이프분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조금 위험하니까 투자는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경매니까 위험하다 하지 말라 조금 말리는 분들은 없으셨나요? 아 일단 우선적으로 와이프가 굉장히 말렸어요. 아, 무슨 너가 경매를 하냐.
네, 그거.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와이프가 이제 막 처음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주변에 아는 제 친한 형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나 이제 경매를 배울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그거 쉽게 하면 안 된다. 그거 뭐 사기꾼들도 많고, 잘못하면은 뭐 칼도 맞고 막 이런다. 네, 명도할 때 막 그런다는 얘기를 맞아, 처음에 맞아. 겁을 굉장히 많이 네. 먹었는데, 부기게이터님 이제 강의를 일단 막 보니까, 아, 이거는 제가 좀 다른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와이프도 엄청 말렸지만 일단은 시도를 했어요. 막상 시도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 받았잖아요. 1억대 정도 된 아파트인데 이 물건 낙찰 받게 된 뭐 특별한 계기나 이런 게 있나요? 아, 우선 이제 부비게이터님께서는 지방 물건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지방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온라인으로 계속 이제 찾아보고 이제 뭐 경매 사이트로 보고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요 남양주여서 이제 의정부랑 남양주를 계속 보다가 이제 5번 폐차 후에 이제 여기 남양주에 이제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입찰을 5번 했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얼마만큼의 기간 안에 5번을 입찰하신 거예요? 한 2주 정도 동안 네. 계속 이제 와. 처음에 폐차를 했을 때는 이제 부비게이터님께서 네. 아, 걱정하지 말고 한 번 더 용기를 갖고 또 물건 검색을 해라. 네. 그래서 이제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혹시 다음 날에 혹시 폐차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날 거를 미리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부동산 소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미리 사전에 이제 얼마에 매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부비게이터님께서 알려주신 낙찰 금액에 맞춰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매일매일 가다 보니까 결국 5번째 때 이제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낙찰 받았을 때 어땠어요? 이제 온몸에서 전율이 생기고 소름 끼치고 네, 뒤에서 막 수근수근 얘기를 하는데 너무 비싸게 받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2등분하고 60만 원 정도 차이로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그 입찰가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입찰가는 이제 부비게이터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서 네, 얼마 정도 하면 좋겠다 하셔서 저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올려가지고 살짝 더 올렸구나. 네. 그럼 다행이다. 잘하셨네요. 네네네. 그래서 2주 동안 사실 5번 입찰한 거는 정말 모범생이십니다. 제 강의 때 항상 이들 일주일에 최소한 2건 정도는 입찰할 물건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 노력은 필요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낙찰 받는 게 한 번 입찰해서 낙찰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운이 좋아서 확률적으로 되게 운이 좋았던 거고 뭐 2번, 3번, 4번, 5번 정도 됐을 때가 일반적으로 이제 낙찰받는 횟수거든요. 근데 그 정도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예. 아까 왜 경매를 시작할 때 일단 명도가 제일 걱정이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명도는 그럼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네, 이제 저희가 처음에 포스트잇 붙이고 시간을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까 아예 공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부비게이터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사건 기록 열람을 이제 해서 이제 그 기록을 찾아봐라.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연락처를 찾아내서 연락처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문자 메시지로 소통을 해서 네, 이제 저 잔금 처리 이후에 비밀번호를 받아서 명도를 하게 됐어요. 굉장히 쉽게 했습니다. 그러면 문자만으로 지금 명도를 끝내신 거죠? 맞습니다. 아예 보지도 않고. 맞습니다. 네. 그 명도는 예, 네. 뭐 연락이 되거나 아니면 안 되더라도 그냥 쭉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공실 상태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은 크게 어려운 거 없다. 그럼 실제로 이 물건을 입찰하고서부터 지금 매도할 때까지 몇 번 정도 방문했어요? 그 인테리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 번 정도 방문을 했어요. 이제 부동산 소장님 만나러 갔을 때.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걸로 알아봐서 따로 제가 임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매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방 투자나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네. 재훈님은 진짜 실제로 한 번 갔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 한 번도 꼭 가야 할까요? 굳이 안 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사이클을 돌려보니까 네. 그냥 전화로만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지방에 대한 용기가 더 생기신 거죠? 생겼습니다.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사실 거의 저희가 강의 때 얘기 드렸던 거를 거의 따라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자신감도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거는 매도, 부동산 소장님들께 내놓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되게 다양하게 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도 과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걸 한번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연락했던 부동산 소장님께 1차적으로 올렸고요. 부족할 것 같아서 이제 근처에 한 100m 거리에 있는 부동산에 다 연락을 해서 한 4군데 업체 이제 등록을 해놨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당근 마켓에 올려서 그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이 온 거는 이제 가서 보셔라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소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셔서 좀 빨리 팔 수가 있긴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얼마에 매도를 하신 거예요? 1억 8,300만 원에 네.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네, 맞죠? 맞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와, 그러면 2천만 원을 벌었는데 이게 세금이랑 사실 법무 비용이랑 뭐 뗄 거 다 떼도 어쨌든 뭐 1,000만 원 넘게는 버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대략 한 1,000만 원 중후반 정도 나오지 네. 않을까. 와, 그럼 이거를 두 건만 해도 사실 연봉만큼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퇴사하려고 지금. 네. 혹시 그러면 이게 강의를 선택하기까지 엄청 많이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왜 하필 부비게이터님 강의였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 일단은 이 강사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맞아요. 근데 이제 부비게이터님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아예 모르는 완전 생초짜거든요. 임장도 모르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부비게이터님은 이제 뭐 평생 이제 뭐 낙찰 금액 이제 선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건 같은 거 다 분석해 주시고 일단 이런 부분에서 너무 신뢰도가 많이 갔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그 수강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법원 임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입찰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입찰표 작성을 그 배울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컸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같이 임장하는 법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좀 신뢰도가 높아서 이제 좀 수강을 듣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찰 받기 전, 그 다음에 낙찰 받고 후에 계속해서 이제 제가 좀 귀찮게 카톡을 많이 드렸어요. 아, 아닙니다. 근데도 네,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고 이제 코치님께도 많이 좀 답변을 드렸거든요. 네, 코치님께서도 바로바로 답변 응대해 주시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멘토가 있으니까 좀 걱정하지 않게 이제 경매를 좀 낙찰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일단 이 멘토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누구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네.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다른 강사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저도 경매 강의를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처음 배울 때. 근데 이게 진짜 영상으로만 보는 거랑 이렇게 또 실제로 답변해주고 같이 네. 가주고 같이 봐주고 하는 게 진짜 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아주 큰 힘이 되지 않나. 맞습니다. 굉장히 네, 좋아하고 칭찬에 네, 네,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 예. 배우님께서는 오프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또 들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얼굴 보고 하는 게 사실 되게 또 도움이 됐었나요? 일단 온라인은 이제 보다 보면은 좀 잘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오프라인은 이제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제 궁금한 것도 얘기할 수도 있고 되게 집중도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네. 무조건 강의는 오프라인으로 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재훈님처럼 오프라인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또 올해 마지막 오프 특강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11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한 3시간 정도 1,000만 원부터 투자할 수 있는 경매 특강을 올해 마지막으로 한번 기획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폰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그날 또 뵈면 너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매에 관심은 있는데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니까요. 뭔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재훈님 이렇게 한 건 저희가 이제 투자 한 사이클 돌려봤잖아요. 네. 그 다음 투자 계획이랑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와이프랑 같이 좀 자주 이제 좀 이렇게 낙찰을 좀 받았다가 매도하고 낙찰받고 매도하고 이렇게 많이 해서 나중에 좀 건물주까지 되는 게 꿈입니다. 시드를 열심히 불려가지고. 맞습니다. 와, 근데 지금 너무 좋은데요? 와이프분이 처음엔 반대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같이 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처음에는 욕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막 이거 해 저거 해 이러면서 서포트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다음번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강의를 좀 부비게이터님한테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프가. 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 재훈님이 앞으로의 멋진 앞날을 저희가 응원하면서 계속해서 더 잘 되길 승승장구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상 부비게이터 그리고 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